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HTS 상에서 이렇게 뉴스 창을 따로 띄어서 각 종목별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 뉴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뉴스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솔직히 해당 종목에 대한 것도 지금 벌써 보면 오전 10시 때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직접 연관이 돼 있느냐, 뭐 광고 뉴스냐, 뭐 이런 거는 뭐 별개로 보더라도 어쨌든 양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직장인이든 뭐 전업을 하시려는 분이든 다른 거는 이제 내가 몰라도 뉴스를 좀 열심히 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종목 상황이 어떤지를 좀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도 발굴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오늘 영상은 이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냥 크게 보자면 이렇게 뉴스를 열심히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걸러보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세종텔레콤 뭐 몇 퍼센트 올랐고 뭐 VI 발동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뭐 적절히 매매를 한다던가 뭐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일단 담백하게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뉴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매매에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간혹 근데 뉴스에서 잘 찾아서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뉴스가 간접적으로 어떤 단서가 될 수는 있다, 요 정도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간접적 접근은 최근에 어느 섹터, 어떤 산업 또는 어떤 테마가 핫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은 할 수 있겠죠. 뭐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수급으로 먼저 잡고 뉴스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최초의 뉴스를 통해서 그 단서를 조합하시는 분들도 존재는 해요. 이것도 있는 방법이고, 그러려면 뉴스를 좀 많이 보면서 요즘에 어떤 게 핫하구나 요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 볼 거는 공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는 꼭 뉴스를 통해서 안 봐도 다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직접 확인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내가 관찰하고 있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다루고 있는 종목의 뉴스를 보게 되면은 공시는 항상 나오니까 그 공시 뉴스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나오게 되면 이거 좋아 나빠 이렇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원해요. 원트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의 형성은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데 단순히 좋아 나빠로만 접근하기에 어려운 게 있어요. 좋아 나빠로 구분되는 몇 가지 명확한 뉴스도 존재는 합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좀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 정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향을 준다라면은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뉴스는 어떤 종류의 것들인가를 구분할 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단기적으로만 영향이 있는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기업 활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금씩 파악하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 대한 해석보다는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어때요? 이런 궁금증을 좀 의외로 많이 가지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세종텔레콤이 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13.10%까지 올랐다고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왜 오르지? 이렇게 찾아보면요, 없어요, 내용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첫날에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 그거에 관련된 후속 보도가 안 나오면 뉴스가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그럼 그거를 뭐 과거 거를 계속 찾아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나? 뭐 어니님 그동안에 이제 얘기 들었으면, 이만큼 올랐고 뭐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수급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봐도 되는 건가? 더 이상 뉴스는 중요하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이건 어떨까요? 저는 그거는 개별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향 차이라는 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 없어 해서 알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근데 그게 꼭 필요해?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꼭 필요한 경우는 내가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진입할 마음을 먹고 있다라든가 이런 연결점이 있을 때 필요한 거지,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이거 왜 오르는 거지를 모든 종목을 하루에 다 찾아내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노가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알았다 한들 뭐 어떡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네,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알게 되는 그 이유도 생각보다 그 별거 아닌 이유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냥 갖다 붙인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냥 뭐 본인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으면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호기심을 떠나서 뉴스에 좀 더 중점적인 그런 비중을 주는 매매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문제고, 그냥 그건 성향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시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네네. 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뉴스가 별 뉴스가 없는데 막 올라. 그러면 이제 이게 뒤에 얼마나 큰 호재가 있길래 이렇게 오르겠느냐, 이건 이제 무조건 매수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상상이죠. 원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뭐 이제 종목 토론방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뭔가 관심 받기 좋잖아요.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보장을. 있어 보여서. 네. 근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유 없이 오르는 것도 이유입니다. 오르는 현상에다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냐 갖다 붙이지 않느냐지, 주가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유 없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격 자체가 딱 정찰제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시장 형성 가격이잖아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은 항상 달라지잖아요. 달라진다는 거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파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진짜 되게 강력한 호재가 있는 그런 뉴스가 있을 때 이 뉴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좀 주가를 예측하기도 하고, 전문가들도 나와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막 대세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갖는 것들은 이런 자연 파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뉴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는 맞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관심 갖는 거 자체를 맞다 틀렸다라고 구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그러면 그 홍길동이 그 뉴스를 언제 어떻게 접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뉴스에 따른 주가 반영이 나올 만큼 다 나온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뉴스를 접했는데 그걸 관심 갖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관심을 끊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초반에 빠르게 잘 캐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케바케가 존재하는 게 이 홍길동이 그 뉴스를 언제 접했느냐, 그리고 접한 뉴스가 어떠한 뉴스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 행동 자체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분들이 그럼 뉴스를 보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이게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고 한다면, 언니님이 이제 저는 많이 안 보입니다 이거 말고,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이 각자 나름의 스타일도 있고 뭐 추구하는 방향성도 있겠지만 두루두루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뉴스의 측면에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을 되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뉴스는 필요합니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필요하지만 뉴스의 목적은 종목을 선정해서 이 종목으로 뉴스를 가지고 수익 내야지라는 목적은 빠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루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다른 이유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쭉 트래킹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었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는 용도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의미 없는 뉴스가 훨씬 더 많구나, 근데 간혹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씩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의미 있는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왔었을 때 의미가 있었나, 요 정도만 파악을 하는 용도로만 가져가면서 쭉 경험을 쌓으면서 뉴스를 활용해야지. 저는 주식 초보입니다. 근데 뉴스를 활용해서 제가 이 종목 매수하는 타점을 알고 싶어요. 이거는 답 없는 얘기예요. 주식이 이제 재밌는 게 공부하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별개예요. 네. 주식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수익 많이 내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공부 쪽으로 좀 치우쳐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거를 막 수익 내기 위해서 뉴스를 본다, 뉴스를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산으로 많이들 가시죠. 투자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되면은 보상 심리 때문이죠. 네, 저희는 끊임없이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투자 습관을 교정하고 이런 건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공부라기보다는 실천의 영역이죠.
어님이 전에 이해와 이행 뭐 이거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행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실천이니까 네.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뉴스를 가지고 뭘 실천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예요. 보통 공부를 하면은 뉴스를 통해서 여기서 핵심 보물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결과를 창출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실천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의미 없는 뉴스구나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이행과 훈련과 실천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 뉴스를 대하는 관점의 이동이 주식을 뭐 올바로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 뉴스를 통해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매매에 바로 활용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막 봤다면은, 이제는 그 뉴스는 주식을 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보고 뭐 어떻게 보면 가볍게 분석할 때도 있고 그런 데이터의 하나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관점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해봤자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실천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이걸로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 테니까. 네, 그 실천을 통해서 방금 버디님이 말씀하신 데서 느꼈겠지만 감정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는 감정이 빠지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오늘 느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아마도 대부분 작년에 시작하셨던 동학개미 분들은 대부분 이게 좀 교정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주변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실천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투자클럽.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력되면은 가고 싶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력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여력되면은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력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여력이 안 되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주식을 선후관계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앞단에서 교정해드리고 앞단에서 훈련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세요. 뭐 제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도 이제 민망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 어니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해드리고 계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붙어서 많은 분들 교정해드리고 훈련해드리고 실제 매매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기다려야 될 때, 뭐 또 그 계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 때, 뭐 그런 것들 정말 많은 노하우 전해드리고 있고 같이 보여드리고 따라하게끔 만들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보고요.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보면은 그 링크가 돼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링크가 돼 있으니까 클럽 뭐야 어떤 거야 궁금하지만 그 공지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글과 과거에 저희가 뭐 알려드렸던 영상, 클럽이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궁금해 하시니까 그 글과 영상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고, 네이버에서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도 그 공지글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예전 영상 정주행 하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앞으로 알람 받으셔서 저희 영상들 업데이트 되는 것들 꾸준히 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유튜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